남아메리카에 있는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선 고품질의 커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팝가수 샤키라는 콜롬비아 가수이고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역시 콜롬비아 작가입니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섬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흥미로운 섬 산타크루즈 델 이슬로테입니다. 섬의 면적은 단지 10,0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축구장 2개 크기예요. 좀 더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섬 끝에서 섬 끝까지 걸어도 2분이 안 걸려요. 이 조그만 섬에 무려 124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68,000명입니다. 본토인 콜롬비아 인구 밀도의 200배이고 인구 밀도로 유명한 홍콩의 10배가 높으며 뉴욕 맨하탄의 4배입니다. 이 섬에는 북적거리는 사람들, 골목 곳곳에 보이는 닭들, 파도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뒤섞이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섬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산타크루즈 델 이슬로테의 거리는 겨우 4개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3개, 상점은 2개, 학교는 단 1개, 클리닉도 1개, 교회 1개, 호텔 1개, 식당도 단 1개뿐입니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없으며 은행과 경찰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없습니다. 이 작은 섬의 전설은 모기로 시작됩니다. 150년 전 어부들이 태풍을 피해 우연히 이 섬을 발견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 그곳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날 잠을 너무 잘 자서 그곳에서 머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모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섬은 현재 10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섬을 꽉 채운 집들은 모두 불법으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누구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만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지으면 바로 그들의 집이 됩니다.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들이 서로 얽혀 있어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웃집을 통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걷다 보면 어디서든 사람을 만나고 갑자기 구석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나만의 사생활 보장이라느니 나만의 고독을 씻고 싶다는 생각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집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방에는 평균 10명이 잡니다. 침대 하나에 3명이 함께 자고요. 더우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7명이 자기도 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결혼 평균 연령은 16살입니다. 커플은 공식 결혼식 없이 자연스럽게 동거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산하 제한이 없어 부부는 최소 2명에서 5명까지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는데 새 가정은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까요? 네, 집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2층 집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과밀한 인구 밀도가 이 섬의 문제이지만 사실 이곳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쓰레기와 악취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배설물, 빈병, 음식 찌꺼기도 흔히 마주칩니다. 누구도 치우지 않는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면 그대로 썩고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가 버리겠죠. 이 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쓰레기인데요. 대부분 쓰레기는 바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바다에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립니다. 플라스틱, 유리, 금속 조각들이 바다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오염덩어리에서 헤엄치는 개들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심히 낚시를 하고 있고 여성들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경 오염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걱정은 사실 인구 밀도도 쓰레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섬에는 수돗물과 하수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기본 생활에 큰 위협이 됩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이 탱크를 채웁니다. 이곳에서 물은 오직 식수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액체를 모아 가정에 고르게 분배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군대가 물을 공급해줍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너무 기뻐서 그날 파티를 엽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우기인 9월과 10월에 비가 많이 오면 조수가 올라와 모든 거리가 바닷물로 범람합니다. 이 기간에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니 삶의 질이 속절없이 떨어지게 돼요. 수도만 아니라 전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섬엔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380개의 태양광 패널과 180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죠. 덕분에 날씨가 맑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전 현상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집니다. 상점의 모든 음료가 뜨겁습니다.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 그들이 먹는 생선, 야채는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어떨까요? 클리닉에는 간호사가 단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아기를 받아왔습니다. 이곳에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그녀 손을 거쳤다는 뜻이죠. 단 한 번도 아기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토, 고열, 설사 증세를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오면 그녀는 의사 역할을 하며 약을 처방해 줍니다.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가 전무해 응급 상황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섬의 인구를 지배합니다. 좁다란 골목도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는 넓은 놀이터가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린 소년들은 축구를 사랑합니다. 소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하나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후에는 대부분 더 이상의 학업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본토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요. 이 섬의 중요 생계수단은 낚시였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해양 오염과 남획으로 인해 물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생선도 본토나 다른 섬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어부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인구 밀도 통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1200명이라고 했는데 500명을 더해야 합니다. 매일 이 섬에 5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거든요. 따라서 인구 밀도는 1.5배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관광객은 신의 축복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섬은 관광객에게 입장료로 2.5달러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70%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업을 합니다. 이곳은 관광객을 위해 지어진 수족관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좁은 공간에 물고기, 바다거북, 심지어 상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수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핫플레이스가 되었으며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어른들의 문화생활은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 섬 주민들은 돈을 걸고 투게에 열광한다고 하네요. 골목 곳곳에 닭이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일부는 복권기계로 행운을 시험하며 부자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고요. 대부분 주민의 문화생활은 따로 있습니다. 시원해지는 저녁마다 골목으로 어슬렁어슬렁 나옵니다. 집안은 좁고 어둡고 덥고 그닥 할 일도 따로 없기 때문이지요. 거리에 느긋하게 앉아 이웃과 수다를 떠는 것이 가장 큰 문화생활인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의 농촌 주민들이 밤마다 마을의 사랑방으로 모여들어 수다의 꽃을 피웠던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겠지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느긋하고 낙천적인 라틴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매일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며 보내기도 합니다. 매일이 축제인 셈이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음날 걱정은 그들에게 없지요. 경찰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범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강도, 소매치기, 칼부림 같은 강력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일도 없다고 하네요. 가끔 싸움이나 오해가 생기면 노인들이 경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상대방의 얘기를 모두 듣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충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악수하고 형제자매처럼 아무런 뒤끝 없이 잘 지낸다고 합니다. 섬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들의 행복에 대해 우리의 시선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수도와 전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섬의 주민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대부분의 섬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평생 이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섬을 떠나거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열망도 그닥 없어 보여요. 주민들은 고향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하는 행복과 긍정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비싸고 뚜렷한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대가족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가족 공동체처럼 지냅니다. 작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개인 공간에 대해 예민하게 굴지 않고 농담을 자주 하는 동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와 열악한 의료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 섬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에서 90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작은 국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복청이 있으며 국민의 행복 지수를 오래전부터 관리했습니다. 1970, 80년대만 해도 가난하고 작은 나라 부탄의 행복 지수는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순위가 팍팍 떨어졌어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행복지수가 떨어진 시기가 그 나라에 텔레비전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랑 일치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에는 공동체 같은 생활 속에서 나나 이웃이나 서로 비슷했고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과 광고를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교를 하는 마음이 싹 트면서 불행의 크기도 커졌다고 합니다. 부탄인의 삶은 변함이 없었는데 물질에 대한 욕망과 비교의 마음이 그들의 행복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축구장 2개 크기가 그들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산타크루즈 델 이슬로데의 주민들, 그들은 현대 도시인들에 비해 분명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양보하며 만족할 줄 알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가짐,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생활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줄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믿음이 이들의 불안을 크게 지탱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공동체라는 환경이 그들의 행복을 크게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빽빽한 인구 밀도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삶의 아이러니와 페이소스가 느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 초대장이었습니다.